네, 이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라든지 좀 특별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의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MCDC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여러 줄에 걸쳐서 구성되어 있는 소스 코드에 대한 그 커버리지를 평가하는 그런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줄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보면 B와 C와 그다음 거기서 D를 AND한 값이 A가 되겠고, 그다음 다시 X and Y에 그다음에 거기에 결과값을 C랑 O한 것이 E가 되겠고, 그러한 A와 E를 다시 AND한 것이 G가 되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G는 A and E인데 A와 E가 각각의 그 한 줄 한 줄로 그 소스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찾고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MCDC를 만족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늘상 했던 대로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와 C를 우화하고 그 다음에 D와 AND한 그것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와 Y를 AND하고 다시 C와 우화한 것이 E가 되겠고 그러한 A와 E를 AND한 그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단계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에다 이제 매핑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입력의 개수가 B, C, D, X, Y 해서 5개의 입력이 있어요. 5개의 입력이 있으니까 2의 5승 해서 32개의 조합이 가능한데 32개의 조합 중에서 이와 같이 5개를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고르고 나서 이렇게 고른 5개를 앞에서의 그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제 매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의 경우에 TFF, TT니까 그것이 TFF, TT. 그 다음에 C는 FT, FF. 해서 FT, FF. 그거를 이제 우화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다시 D랑 AND를 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C는 그대로 여기 그대로 와야 되겠죠. FT, FF, FT, FF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X, Y가 각각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AND를 하고 X, Y를 AND한 결과값과 C를 우화를 한 값이 있겠고 그 다음 그것들을 AND해서 최종적으로 G 값이 G에 나타나는 것이 TTFFF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어요. 네, 그 세 번째 단계는 매스크드 테스트 케이스를 엘리미네이션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엘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결과 G로부터 이제 백워드 방향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ND C의 경우는 다른 오퍼레이터의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스크 때는 테스트 케이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D C로 들어오는 입력의 경우에 보면 A의 결과와 E의 결과가 오는데 E에서 여기 F가 있어요. F는 AND로 오면 무조건 F가 되니까 A의 결과를 마스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F가 있으니까 여기 값을 마스크하니까 해당되는 5번째. 그래서 요거와 여기에 마스크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A의 결과에서 3과 4는 F예요. 이 경우는 2에 3과 4를 무조건 매스크하게 되겠죠. 그것이 무슨 값이든 간에 결과는 F가 되니까. 그래서 3과 4를 매스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 4를 매스크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AND 1 상황에서 보면 AND 1에는 D에서의 입력과 B, C를 우화한 그 결과값이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도 AND니까 그러면 여기에 F가 있죠. 그럼 F가 있으니까 얘는 5와 1의 그 연산의 결과를 매스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 여기 네 번째를 매스크하니까 네 번째가 매스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5번째가 매스크 됐으니까 5번째도 같이 매스크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와 2를 보면 5와 2의 경우 이제 얘는 5와 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와 2에는 C로부터의 입력과 X와 Y를 AND한
결과값이 또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화의 경우는 t가 true 값이 그 다른 상대편을 매스크하니까 여기 보면 t가 있죠. 이 t가 있으면 무조건 t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 여기 f를 매스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인 잠깐만 여기 튀었네요. 여기 두 번째를 매스크하고 두 번째 매스크했죠. 그 다음에 이미 3, 4가 매스크 됐으니까 3, 4를 이렇게 매스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스크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엘리미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end 1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5번이 엘리미네이션 돼서 밸리드한 건 1, 2, 3, 4. 1, 2, 3, 4가 밸리드하게 되겠죠. 5와 1 입장에서 보면 4번, 5번이 그 엘리미네이션 돼서 1, 2, 3. 그 1, 2, 3이 밸리드한 그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와 2 입장에서 보면 5와 2는 여기서는 3번, 4번이 엘리미네이션 돼서 1, 2, 5. 1, 2, 5가 그 밸리드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end 2 입장에서 보면은 2, 3, 4가 지어졌으니까 1과 5. 그래서 1과 5가 밸리드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고. 앞서서 얘기했던 end 3의 경우는 얘가 다른 그 오퍼레이터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 2, 3, 4, 5가 전부 다 밸리드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는 MCDC 디터미네이션 단계가 되겠죠. 그럼 각 게이트별로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여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것이 좀 작아서 각각의 게이트별로 제가 잘라서 이제 확대를 해서 옆에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d 1 게이트 보면 end 1 게이트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end 1 게이트는 end 게이트니까 TT, TF, FT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T가 있고 TF, FT가 다 있죠. 그래서 TT가 있고 TF, FT가 있어서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요. 그다음에 end 2 게이트 보면 얘 end 2 게이트도 end 게이트니까 TT, TF, FT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TT 있죠. TF 있죠. 근데 FT가 없어요. 그래서 FT가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nd 3의 경우에 보면 end 3는 여기 end니까 TT, TF, FT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TT가 있고 FT, TF가 다 있죠. 그래서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에서 OR 1을 보도록 할까요? OR 1. OR 게이트의 그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FF, TF, FT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FF가 있고 TF, FT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OR2 게이트도 OR 게이트니까 FF, TF, FT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FF, TF, FT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제 만족하는데 결국 그러면 저기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 여기 엔드 게이트 그러니까 엔드 2 게이트 그 엔드 게이트 2에 그 FT를 이제 채워줘야 되겠죠. 테스트 케이스가 빠져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더 얻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nd 2 게이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end 2 게이트에서 FT가 추가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현재 TT, TF는 있고 FT가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XY가 저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적어보면 B, C, D, XY에서 XY 값이 그러니까 FT가 필요하죠. 그래서 B, C, D, XY에서 XY 값이 FT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결과값이 여기 5와 연산에 가서, 그 결과값이 매스크되지 않으려고 하면 C가 뭐여야 돼요? 여기 5와 연산으로 오니까 C가 반드시 F여야 되겠죠. 그래서 C 값이 F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결과값이 여기 AND 가서 매스크 안 되려고 하면 여기 값이 뭐여야 돼요? A 값이 true여야 되죠. A 값이 true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AND 연산이니까 D도 true여야 되죠. 그 다음에 C가 현재 F니까, 그 다음 여기 5와 연산을 하면 B가 반드시 true여야만 TF,
true를 하면 결과 우아로 하면 결과가 true. 그래서 true와 true를 and야 true가 되니까 B는 true, 그다음 D도 true 해서 이렇게 해서 잠깐 지워볼게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 B, C, D, X, Y는 TF, TFT 이런 형태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았던 1, 2, 3, 4, 5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6개의 테스트 케이스면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4번도 꼭 필요하고 5번도 필요하니까 1, 2, 3, 4, 5 다 필요한 데다가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6개의 테스트 케이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 수가 여기서는 6개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수업했었던 경우에처럼 이제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그러니까 모든 조합을 다 커버하는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면 입력 변수가 5개니까 2의 5승에서 32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6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6개는 앞에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소스 코드, 그러니까 여러 줄에 걸쳐 있는 소스 코드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해서 6개인데, 만약에 그 소스 코드를 개별적으로 한다고, 각각 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뭐 이렇게 11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잠깐 지워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되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B, C, D로 해서 하나의 그 소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3개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4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Y, C로 해서 또 그 소스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입력 변수가 3개니까 또 이렇게 보면 테스트 케이스가 4개. 그 다음에 A와 E 해서 이것이 AND로 묶이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2개의 입력 변수가 있는 형태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3개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각각의 줄을 나눠서 하면 좀 11개가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합쳐서 해서 6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수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항공기 제어 소프트 같은 경우는 항공기 제어 소프트의 경우는 심플 컨디션이 막 최소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막 32개까지의 심플 컨디션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 컴플렉스 로지컬 익스프레션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런 그 심플 컨디션들이 여러 개 조합되어 있는 컴플렉스 로지컬 익스프레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32개다라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그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로 하려고 하면 2의 32승계의 그 조합이 필요해요. 근데 MCDC로 하면 몇 개면 되죠? 32 플러스 1 해서 33개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그 MCD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서 그 소스 코드 구현의 종속적인 특성, 그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MCD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속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시스템이 두 개의 파워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그 파워 매니지먼트 설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너레이터가 두 개니까 만약에 그 제너레이터 1이 페일 되거나 또는 제너레이터 2가 페일 되면 각각의 제너레이터 페일에 대해서 그 페일러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세팅이 되게끔 또는 두 개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이 페일 됐다라고 할 때는 그 쉐드 파셜 로드라고 하는 플래그가 이제 세팅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모두 페일 됐을 때는 쉐드 풀 로드가 이제 세팅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개의 어떤 그 관점에서 시나리오로 이제
테스트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모두 페일이 됐으면 결국 두 개의 제너레이터 모두 페일 됐으니까 쉐드 풀 로드는 true여야 되겠죠. 그다음 쉐드 파셜 로드는 false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만족하는지 또는 넘버 원 제너레이터가 페일이고 넘버 투 제너레이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동작해요. 이럴 때는 쉐드 파셜 로드는 true고 쉐드 풀 로드는 false여야 되겠죠. 뭐 그것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넘버 2 제너레이터가 페일이고 넘버 1 제너레이터가 밸리드 할 때도 쉐드 파셜 로드는 true여야 되고 쉐드 풀 로드는 이제 false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MCDC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제 구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MCDC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페이지에서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쉐드 파셜 로드는 제너레이터 1 페일과 제너레이터 2 페일을 익스클루시브 우화로 연결한 로지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했어요. 즉, 제너레이터 1과 제너레이터 2 둘 중에 하나가 페일일 때는 true고 둘 다 페일이거나 둘 다 밸리드 하면 이제 펄스가 되도록 모델링하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화로 연결을 했고요. 쉐드 풀 로드는 제너레이터 1 페일과 제너레이터 2 페일을 AND로 연결해서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페일일 때면 이제 얘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스 코드를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은 제너레이터 1 페일, 제너레이터 2 페일이 입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화로 연결한 것이 쉐드 파셜 로드가 되겠고 AND로 연결한 것이 쉐드 풀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입력이 두 개니까 그래서 2에 2승해서 4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4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에다 이제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른 테스트 데이터는 TT, TF, FT. 그렇죠. TT, TF, FT를 이제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매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매스크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보면 여기 결과 또는 여기 결과가 다른 게이트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스킹되는 테스트 케이스는 없죠.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MCDC 디터미네이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각 게이트별로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익스클루시브화 게이트의 경우에 익스클루시브화 게이트는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TT, TF, FT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TT, TF, FT가 각각 다 존재하니까 여기서 미싱 테스트 케이스는 없어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의 경우도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TT, TF, FT를 고르면 되죠. 그런데 앞에서 TT, TF, FT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도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요.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 뽑았던 테스트 입력, 즉 TT, TF, FT 이러한 TT, TF, FT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지금 이러한 구현을 검증한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구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쉐드 풀 로드는 앞에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1이 페일이고 제너레이터 2가 페일인 것을 이제 AND로 묶었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페일이면 쉐드 풀 로드가 이제 true가 되도록 했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페일이 아니면 이제 얘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와 동일하게 풀 로드는 구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쉐드 파셜 로드를 좀 다르게 구현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제너레이터 1 페일 또는 제너레이터 2 페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페일이 있거나 페일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두 개가 동시에 페일이 아닌, 즉 쉐드 풀 로드가 아니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일이면 파셜 로드가 true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구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와 똑같이 이제 각각의 이제 페일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그래서 두 개를 AND를 한 것이 풀 로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 페일을 이제 OR로 묶고, 그러면서 두 개가 동시에 페일이 아닌 그 낫을 해서 그러한 것을 다시 AND로 묶어서 그것을 파셜 로드로 모델링 했습니다. 네, 스텝 2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입력을 이제 골라서 그것을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에다 매핑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T, TF, FT 이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버전 1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골랐습니다. 스텝 3에서는 매스크드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서 그것을 엘리미네이션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ND 게이트의 결과가 쉐드 풀로 들어올 때, 이 경우는 이 AND 게이트의 결과가 다른 게이트 입력을 가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그 매스크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오는 경우와 우아의 그 게이트 결과가 이렇게 오는 이 경우는 각 게이트의 그 결과 값이 다른 게이트 입력으로 오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스크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잠깐 지워볼게요. 그런데 얘가 AND 게이트니까 AND 게이트 입장에서는 false 입력에 대해서 그 false 입력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응되는 다른 그 입력들의 값들을 매스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TGT니까 대응되는 다른 쪽의 그 입력을 매스킹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FTT니까 여기 F가 그 다른 입력들을 이제 매스킹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들을 각각 매스크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MCDC 디터미네이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각 게이트별로 그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AND1 게이트는 보면요. 그 AND1 게이트는 이제 AND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니까 TT, TF, FT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AND1에 봤더니 TT, TF, FT가 다 있네요. 그래서 미싱 테스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AND2 볼까요? AND2도 이제 AND 게이트니까 TT, TF, FT가 있어야 되는데 AND2 보면 TT는 있어요. 그 다음에 FT는 이제 TF가 없죠. 그래서 TF가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 게이트의 경우, OR 게이트는 FF, TF, FT가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는데 여기 OR 봤더니 TF는 있고 FT는 이제 FF가 없죠. 그래서 FF가 미싱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게이트의 경우에는 NOT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뭐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T와 F가 있죠. 그래서 T와 F가 있어야 되는데 T와 F가 각각 있으니까 여기서도 미싱 테스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이렇게 AND2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만 그런 AND2와 OR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버전 1과 지금 버전 2를 봤는데 결국은 동일한 어떤 명세가 있어요. 그 동일한 명세가 있는데 그것이 구현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펙은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임플리멘테이션 1번과 2번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을 만족하는 MCDC 테스트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렇게 화이트 박스 테스팅의 경우는 결국 그런 명세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구현된 내용에서 그것이 충분히 커버하느냐를 따져보기 때문에 명세를 만족한 테스트 케이스가
구현 1에 적용되느냐, 구현 2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구현 1의 경우는 뭐 충분할 수 있지만 구현 2 같은 경우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추가적인 테스트 데이터를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소스 코드 구현에 디펜던트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그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다음은 숏 서킷 로직을 갖는 경우에서의 MCD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소스 코드는 A and then B and then C and then D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nd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다 언어에서 사용되는 숏 서킷 제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 B를 체크하고 그 다음 B가 만족해야 이제 C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C까지 만족해야 D를 체크하는데 만약에 A에서 만족 못하면 B, C, D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숏 서킷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MCDC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전부 T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입력이 있고 4개의 입력에 대해서 그것이 AND로 그러니까 4개의 입력이 AND로 묶여 있는 경우니까 전부 T가 전부 T가 4개의 입력이 전부 T여야만 결과값이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 변수들마다 즉 각 입력마다 베타적으로 F가 하나씩 있을 때 이제 그것이 F가 되도록 이렇게 4개를 이렇게 4개 이렇게 하나에서 5개를 이제 골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스텝 4번 즉 MCDC 디터미네이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얘가 이제 AND 게이트니까 AND 게이트일 경우는 전부 T인 경우 그 다음에 F가 각 인풋마다 하나씩 베타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를 다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1은 전부가 T고 그 다음에 2, 3, 4, 5는 하나씩 베타적으로 F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싱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MCDC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이 게이트 우리가 이렇게 게이트 형태로 표현한 그런 게이트 레벨에서의 접근 방법을 보면 AND 게이트나 AND then 게이트에서의 그 MCDC를 결정한 측면에서는 차이는 특별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앞의 예제와는 다르게 인풋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보죠. 테스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앞에서는 A, B, C, D 전부가 T일 때 결과가 T인 경우가 있었고 나머지는 인풋 A, B, C, D 각각이 베타적으로 F값, 즉 false 값을 하나만 갖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했는데 숏 서킷 로직이 동작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보면 A and then B and then C and then D 이런 식일 때는 A가 F면 그 뒤가 이제 베타적인 것이 아니라 B, C, D도 다 F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A가 true고 B가 F일 때 B 이후에 전부 F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입력의 경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결국 이게 숏 서킷 로직 형태로 동작에서 이밸리에이션 한다고 하면 결국 오퍼랜드가 펄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오퍼랜드의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도 이밸리에이션을 수행하지 않고도 결국 결과값은 펄스가 되겠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결국은 이런 숏 서킷 로직이 작동할 경우에는 그 나머지 오퍼랜드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숏 서킷 로직으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 4개 입력을 가는 AND 게이트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제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T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죠. 모든 입력이 다 T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숏 서킷 로직이 작동하니까 A 값이 false면 어때? A 값이 false면 그 뒤에 값에 무관하게 결과값은 이제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참인 true이고, 그 다음에 B가 false면 어때요? 그 이유는 무관하게 결과값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4개의 입력을 갖는 AND 게이트에 대해서 숏 서킷 로직으로 구현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MCDC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오아 게이트의 경우도 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의 MCDC를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그 리얼타임 인비디드 시스템 경우에는 그 실제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워드 내에 개별 비트를 통해서 불리한 익스프레션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개별 그 비트들 통해서 그 불리한 익스프레션 또는 컨디션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MCDC 관점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개별 비트들의 그 테스팅을 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개별 비트들을 이제 테스팅함으로써 그 MCDC 그 커버리지를 만족한지 여부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와이즈 AND 그 비트와이즈 AND 연산자에 대해서 그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X 비트와이즈 AND Y의 이제 형태와 같은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지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은 테스트 세트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테이블을 보면 X 값이 전부가 1, Y 값이 전부가 0인 그래서 TF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값이 전부 0, Y 값이 전부 1 해서 FT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부 1, 전부 1 해서 TT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가 1이고 전부가 0인 그래서 TF가 명확하게 구별된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테이블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1부는 1111 나가죠. 0000 110000 이렇게 쓰면 1과 0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그럼 이 전체 값은 사실은 분명히 0은 아니죠. 그 다음에 왜 그 대응되는 쪽에서는 그 각각 대응되는 위치에는 또 반대로 이제 값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대에도 값이 같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MCDC를 만족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개별 비트별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개별 비트 위치의 값들이 TF, FT, TT 형태를 띈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 비트와이즈 그런 AND 게이트 입장에서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지우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비트 보면 어때요? 1, 0이에요. 그러니까 TF가 되는 거죠. 같은 첫 번째 위치에서 여기서는 0, 1이에요. 그러니까 FT, 아까는 TF, 여기서는 FT, 그 첫 번째 위치는 1, 1, TT 형태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다섯 번째 위치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0, 1이에요. FT예요. 그럼 다섯 번째 위치는 TT, 그러니까 1, 1의 TT 형태. 여기 다섯 번째 위치는 1, 0, TF죠. 그래서 TF, FT, TT 형태가 다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